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라 교내에 예배를 드리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햇볕이 들지 않아 항상 어두웠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 교실에 가면 이상하게 오싹했습니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교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죠. 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고 집으로 가자며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교실 창문 밖으로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교실 창문을 가리키며 어떤 여자아이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어두컴컴한 밤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분명히 여자아이를 봤는데 말이죠. 그러자 한 친구가 창문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이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오며 교실 쪽을 보니 창문은 실제로 2m 정도는 되는 높이였고 창문 아래쪽에는 나무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자아이가 창문으로 교실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헛것을 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꿈에 그 여자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꿈에서 영문을 모른 채 그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오던 아이는 저에게 울면서 외롭다고 같이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프던지. 저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쫓아오던 아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여자아이가 나왔던 창문 쪽을 모두 커튼으로 가린 후 연습했고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느새 축제날이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춤에 소질이 없던 터라 친구들의 배려로 맨 오른쪽 구석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무대 커튼 뒤에서 또 그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웃으면서 커튼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너무 놀라 스텝이 꼬여버려 그 아이가 잡고 있던 커튼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입을 막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연을 끝내고 저 때문에 무대를 망친 것 같아 미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친구들에게 그 여자아이를 또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우리 학교 괴담 중에 들은 게 있다고 하며 아이 귀신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6.25 전쟁 직후에 다친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육원이었는데 그때 죽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자주 나타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연역에는 보육원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초대 교장 선생님도 보육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방학이라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2명은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남자의 등 뒤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여 있는 사람이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아픈 것처럼 창백하고 머리에는 비니 같은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는데 가까워질수록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앞에 걸어가던 두 사람이 뒤에 엎혀있는 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팔도 그 남자를 받친 게 아니라 그냥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등 뒤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세 사람을 지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엎혀있던 남자의 하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엎혀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웠지만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저희 동네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 목욕탕 보일러실이 폭발해서 인명피해까지 났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죠. 며칠 뒤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이야기로 학교가 떠들썩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그 목욕탕 사고로 저희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잘 모르는 친구의 소식이었지만 제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큰 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친구와 교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쟤네 어머니가 그 목욕탕 사고로 돌아가셨대.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애는 얼마 전에 제가 길에서 마주친 그 남자였습니다. 등에 하체가 없는 사람을 업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지금도 인터넷에 대구 목욕탕 폭발 사고라고 검색하면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색동 저고리를 입고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그 덕에 몸이 너무 안 좋아 새벽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를 취소한 뒤 숨을 돌리고 그날은 푹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놓쳤는데 자고 일어나니 벌써 저녁이더라고요. 일어나서 TV를 켜보니 9시 뉴스가 시작하고 있었고 평소라면 보지 않는 뉴스였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특보로 시작된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은 불교, 반은 무교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불교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승사자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저를 데려가는데 병원 밖에 저승사자가 한 명 더 있었고 그 뒤에는 남자 3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서웠지만 반항 한번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했는데 제 동생 집으로 가더라고요. 동생 집 마당에는 계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 동생은 개털 날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동생 집에 계집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튼 저승사자가 남자 셋과 저를 그 계집 안으로 들어가라며 지시했고 남자 3명은 차례차례 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 계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문득 불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불경을 읊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차례가 되었고 저승사자 2명이 양옆으로 절 붙잡더니 계집에 억지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시더니
불경을 외우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되돌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동생이랑 엄마는 울면서 제가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하고 동생이랑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계집에 들어간 남자 3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개를 키우냐고 물어봤어요. 동생이 말하길 말도 마 언니. 남편이 개 한 마리를 어디서 데려왔는데 글쎄 새끼를 뵌 거야. 언니도 알지? 나 개 싫어하는 거. 그렇게 새끼가 태어났는데 수컷만 3마리인 거야. 암컷이면 키워볼까 생각했는데 그냥 누구 줘버려야 되겠어. 이건 제가 학교 축제 기간에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미술원 쪽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원래 좀 분위기가 이상한 곳이었어요. 낡고 조용해서 평소에도 잘 가지 않는 곳인데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냥 들어갔죠.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빨리 볼일만 보고 나가자 싶었죠.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에 섰는데 거울을 보자마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거울에 화장실 문 위쪽, 그러니까 문하고 천장 사이 좁은 틈에 얼굴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착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얼굴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그 틈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얼굴만 있었고 문 아래로는 발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소름이 돋았던 건 그 얼굴의 표정이었는데요. 말을 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리도 없었는데 눈도 떼지 못하고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진짜 한참 그렇게 서 있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달리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건물 밖으로 무작정 뛰었고 제일 가까운 길이 소나무 숲길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죠. 한참을 뛰다가 숨이 차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가? 어디가?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딱 들어보면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투도 뭔가 나긋한 게 아니라 빠르게 재촉하는 말투였고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고 아무 생각도 안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미술원 근처에 가지 않아요. 지금도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얼굴은 제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절 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 년 전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 방의 구조입니다. 방에는 의자가 총 3개가 있었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책상 의자, 피아노 의자. 보통은 그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침대에 누워서 잘 때의 제 모습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때처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깨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갑자기 배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눈이 떠지는 일은 그때가 처음이라 아리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옆을 쳐다봤는데 그림에 보이는 식으로 의자 3개가 나란히 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옮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